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제6장 사업자 단체 제25조 삭제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1항 사업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호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 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호 구성사업자 사업자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 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호 사업자에게 제23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제29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호 삭제 2항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 단체로 본다. 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 단체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 과징금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장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제한 제29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제한 1항 사업자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 가격 유지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호 당해 상품이 일반 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호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3항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4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재판매 가격 유지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제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장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4조 2 삭제. 제9장 전담기구.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1항.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36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는 다음 같고와 같다. 1호.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호. 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호.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호.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호. 삭제. 6호.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 처분의 협의 조정 등 경쟁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7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36조 2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 1항.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 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 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 정부의 법 집행 요청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 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 구성 등.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호. 2급 이상 공무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의 직책에 있던 자. 2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3호. 법률 경제 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호. 기업 경영 및 소비자 보호 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4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7조 사무처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 정보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위원이 된다. 제37조 2 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이하 전원회의라 한다. 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 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7조 23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1항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일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 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2호 제53조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호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호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8조 위원장 1항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항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상임위 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호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1항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1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심리로 할 수 있다. 3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 이 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호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호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한 자문 고문 등으로 인한 사건 3호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호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5호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6호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의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2항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3항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일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5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1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의 오기오기 계산차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제46조 법 위반 행위의 판단 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제47조 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를 둔다. 제48조 조직에 관한 규정. 1항.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 조정. 제48조 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항.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을 설립한다. 1호. 제23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호.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호.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호.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호. 그 밖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항.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3항. 조정원의 장은 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 구성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4항.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5항.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23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항. 제23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의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2항.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4항. 협의회 위원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던 자. 3호. 법률, 경제, 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호. 기업 경영 및 소비자 보호 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항. 협의회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항.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8조 2사 협의회 회의. 1항.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협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 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 2호 협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항.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 조정 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호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 조정 사항의 분쟁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호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 조정 사항의 분쟁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호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 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호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항 분쟁 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 그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3항 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 조정 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8조 26 조정의 신청 등. 1항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 이하 분쟁 조정 신청서라 한다. 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9조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항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분쟁 조정 의뢰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접수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항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의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 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6항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호 분쟁 조정이 이루어져 조정 조서를 작성한 때. 2호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 절차가 종료된 때. 제48조 7 조정 등. 1항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2항 협의회는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 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호 조정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호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호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 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4호 조정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4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호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에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호 제48조 6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 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분쟁 당사자 쌍방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호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5항 협의회는 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 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의 경위, 조정 신청 각하 또는 조정 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조정 사항에 관하여 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 당사자에게 제24조 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 위반 행위의 시정구원고, 제1항에 따른 시정구원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28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항 협의회는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2항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가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 조정 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항 분쟁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4조 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 위반 행위의 시정구원고, 제1항에 따른 시정구원고를 하지 아니한다. 5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8조 2 협의회 조직 운영 등 제48조 2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 28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까지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조직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49조 위반 행위의 인지신고 등.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항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 조사 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 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경고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 2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제50조 위반 행위의 조사 등.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호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제65조 권한의 위임 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 상황, 장부 서류, 전산 자료, 음성 녹음 자료, 화상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 탈법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 상호 출자의 금지 등 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이하 금융거래 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5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 2.3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 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호 거래자의 인적사항 2호 요구 대상 거래기간 3호 요구의 법적 근거 4호 사용 목적 5호 요구하는 금융거래 정보의 내용 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 지원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 지원 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에 한한다. 6호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6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 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7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의 통보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9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2 조사권의 남용 금지 조사 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2 3조사 등의 연기 신청 1항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50조 2사 이행강제금 등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2~3제 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 위반 행위의 시정권고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 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1조 2 동의 의결 1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이하 2조부터 제51조 2호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의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하 2조부터 제51조 2호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 제한 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 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 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호 해당 행위가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인 경우 2호 제71조 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호 동의 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항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호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호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 회복 등 경쟁 질서의 회복이나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 방안 3호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 방안 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 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 이하 동의 의결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호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나 거래 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4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 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51조 2~3 동의 의결의 절차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 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호 해당 행위의 개요 2호 관련 법령 조항 3호 시정방안 제51조 2 동의 의결 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호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의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협의하여야 한다. 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 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7조 23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 사항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항 동의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 의결의 이행 계획과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항 제51조 2 동의 의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조회 방법, 심의 의결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1조 24 동의 의결의 취소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동의 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 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 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호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 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 의결을 받은 경우. 3호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 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51조 2 제1항에 따라 동의 의결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 2부터 제51조 2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항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 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 2 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1조 2호 이행강제금 등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 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제17조 23 이행강제금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2조 의견 진술 기회 부여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 2 자료 열람 요구 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 2 신청 1항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 2 시정조치 명령의 집행정지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제53조 2 신청, 제1항의 2 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 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 23 문서의 송달 1항 문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대리인에게 송달한다. 3항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54조 소의 제기 1항.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제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 불복의 소의 전속 관할. 제54조 소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제55조의 이 사건 처리 절차 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장 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55조 2.3 과징금 부과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 2, 제28조 또는 제31조의 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호.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2호.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3호.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 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 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 합병일 이전의 위반 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호. 분할되는 회사. 2호.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호.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 사과징금 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이하 과징금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호.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호.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호.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호.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항.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호. 분할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호.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호.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자녀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호.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2호 과징금의 연대 납부 의무 1항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되는 경우 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호 분할되는 회사 2호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3호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 2항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호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2호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 제55조 2육 과징금 징수 및 체납 처분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항 과징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6항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27 과징금 환급 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 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 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5조 28 결손 처분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이하 징수금 등이라 한다. 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체납 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2호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호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호 체납 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호 체납 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호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항 제1항에 따라 결손 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 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 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 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장 손해배상 제56조 손해배상 책임 1항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삭제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제19조, 제23조 23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2조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호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호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 3호 위법 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호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호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 등 6호 사업자의 재산 상태 7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피해 구제 노력의 정도 5항 제22조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제56조 2 기록의 송부 등 제56조 손해배상 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 사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 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 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장 적용 제외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행사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 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호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호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호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 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제61조 삭제 제10장장 보칙 제62조 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 경쟁 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 거래 조건의 결정, 시장 진입 또는 사업 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등 경쟁 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경쟁 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 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 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고시 등의 경쟁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 제한 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64조 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64조 2 포상금의 지급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 행위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2.3 포상금의 환수 등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4조 2제 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호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 수집, 허위 신고, 거짓 진술,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호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호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 권한의 위임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 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2항 제48조 2.3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 2.9 협의회 조직 운영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 수뢰부터 제132조 알선 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에 적용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장 벌칙 제66조 벌칙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제3조의 이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호 제7조 기업 결합의 제한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 결합을 한 자. 3호 제8조의 이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등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4호 제8조의 3을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호 제9조 상호 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 이 순환 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6호 제10조의 1을 위반하여 채무 보증을 하고 있는 자. 7호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 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호 제15조 탈법 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 행위를 한 자. 9호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9의 2호 제23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제23조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9의 3호 제23조 2.3 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자. 10호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한 자. 11호 제50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 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 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항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삭제 2호 제23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는 제외한다. 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 3호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호 제29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한 자. 5호 삭제 6호 제5조 시정조치 제16조 시정조치 등 제1항 제21조 시정조치 제24조 시정조치 제27조 시정조치 제30조 재판매 가격 유지 계약의 수정 또는 제31조 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금지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호 제14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호 제14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9호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10호 제50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 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 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제8조 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호 제8조의 이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등 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 등의 사업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호 제13조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신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소유 현황 또는 재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호 삭제 5호 제50조 위반 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6호 삭제. 7호 삭제. 8호 삭제. 제69조 벌칙. 1항 제50조 위반 행위의 조사 등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 또는 동조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제62조 비밀 엄수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2 과태료 1항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 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호 제11조 2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 2 사기업 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2호 제12조 기업 결합의 신고 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3호 제14조 2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 제2항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호 삭제. 5호 제50조 위반 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6호 삭제. 7호 삭제. 8호 제50조 위반 행위의 조사 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2항 제43조 2 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4항 삭제. 5항 삭제. 6항 삭제. 제70조 양벌 규정.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고발. 1항 제66조 벌칙 및 제67조 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3항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4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5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6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6 및 제48조 7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